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김프로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네, 지상파 방송 기자 출신으로서 MBC 사태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각별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마음이 굉장히 아프죠. 왜냐면 저하고 굉장히 친한 동기들,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같이 현장에서 뛰었던 선후배들이 지금 현업에 그대로 남아있는 분들이 없거든요. 거의 없죠. 예. 다들 막 어디 말도 안 되는데 귀향을 가 있거나 아니면 취재할 수 없는 부서에 쫓겨나 있거나 그렇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냥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에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본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예. 가장 친했던 MBC 기자는 누구였어요? 개인적으로는 기자가 되기 훨씬 전부터 같이 이제 기자가 되려고 시험도 보고 다니고 했던 저보다 한 기수 많은 이제 친구가 있거든요. 강현섭 기자라고. 강현섭 기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법조를 출입하다가 예. 회사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기사를 써라. 그래서 하명 기사가 내려왔는데 그 기사가 팩트도 맞지 않고 나중에 이제 그 심의위원회에서 잘못됐다고 정정 보도 판결도 받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기사를 이건 쓰면 안 된다고 덤비다가 징계받고 귀양 가가지고 다른 거 좀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훌륭한 기자군요. 강현섭 기자. 근데 강현섭 기자한테 물어봐서 김프로 아냐? 라고 했을 때 걔가 누구예요? 라고 한다면 그러면 제가 자객을 보내야죠. 집으로. 알겠습니다. 자, MBC의 블랙리스트가 공개가 됐습니다. 카메라 기자들을 상대로 한 블랙리스트였는데 전반적인 그 사건 개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나름대로 성향 분석을 해가지고 리스트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아무래도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들어가지고 MBC가 급격하게 우경화가 됐기 때문에 팩트와 맞지 않는 일들을 많이 시켰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반발을 하다가 사람들이 쫓겨나기도 하고 버티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지시를 했을 때 곧이곧대로 이렇게 순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출연하는 게 필요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쫓아내고 그 자리를 새로 채용을 막 했죠. 그래서 새로 채용된 사람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꾸렸었는데 그러기까지 뭔가 회사의 말을 듣는 사람, 계속 말을 듣지 않고 본인의 소신을 굽히지 않는 사람을 이제 구별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거를 리스트로 잘 정리해가지고 얘는 성향이 어떻고 얘는 어떤 애고 얘는 괜찮고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인사조치를 했던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뒤늦게 발견이 돼서 노조에서는 이게 문제가 되니까 법적으로 문제를 삼겠다. 그래서 이제 노조법 위반이라든지 예. 업무 방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회사에 중역에 있는 사람들을 문제 삼겠다라고 이제 나서니까 예. 회사에서는 처음에는 허위 사실이다 이런 걸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실존하지도 않는 리스트인데 이걸 날조해가지고 지금 회사를 공격하고 있으니까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이런 걸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가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녹음을 했다가 예. 갑자기 회사에서 입장을 바꿨어요. 예. 고소는 안 하기로. 야. 고소는 안 하고 찾아보니까 다른 사람이 쓴 건 맞는데 그 진상을 파악해야 되니까 진상조사단을 꾸려가지고 진상을 한번 파악해 보겠다라고 이제 한 발 물러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 수사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강경 대응을 했던 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실을 인정하는 꼴이 될까봐 예. 회사에서 그렇게 입장을 밝혔던 건데 그렇게 입장을 밝힐 거라는 거를 노조에서 충분히 짐작하고 처음에 발표를 했던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검찰에다가 자기들이 그렇게 고소를 하게 되면 어쨌든 처벌을 하려면 이게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부터 따져야 되잖아요. 그럼 검찰이 불러다 놓고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럼 객관적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아무래도 자기들한테 불리한 게 나왔을 때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3의 기관인 검찰에서 척척들이 파가지고 조사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박근혜 정부 때만 해도 검찰이 정부 여당에 불리한 수사는 고소장이 접수가 되더라도 그냥 뭉개고만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지금처럼 회사에서 뭔가 세게 액션을 취하면서 허위사실이다. 그리고 검찰에서 고소를 해요. 그러면 검찰에서는 이걸 받아가지고 조사를 한 해 만에 그냥 쭉 시간을 끌어요. 그러면 회사에서 쇼잉만 크게 하고 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등 이런 것만 하면서 또 유야무야 지나가는 거를 아마 지금까지는 했는데 지금은 고소를 하면 수사 의뢰를 하면 바로 수사할 거거든요. 그리고 제대로 수사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수사를 의뢰를 해가지고 만약에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면 그래서 결과가 만약에 회사 쪽에 불리하게 나오면 이건 걷잡을 수 없다라고 뒤늦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그런 상황이 온다면 말씀하신 대로 회사가 고소를 했는데 이거 보니까 자기들한테 빅녀스로 돌아올 그런 수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어떤 역풍을 맞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일단 법적으로는 또 이제 한 3단 콤보 정도 준비돼 있죠. 왜냐하면 노조에서는 말 그대로 노조법 위반 그리고 뭐 업무방해 이런 걸로 법적 처벌을 요구할 것이고요. 예. 거기다 대고 무고죄가 하나 추가돼요. 이 무고죄. 이거 정말 고약합니다. 그러면 이제 무고죄로도 해서 그걸 조사받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는 사람들이 줄줄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 사람들이 지금 MBC 뭐 사내 규정이나 이런 거상 주요 보직을 맡고 있기가 어려울 거예요, 아마.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단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회사 측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뒤늦게 이런 거를 다 주판화를 튕겨봤겠죠. 그리고 모여가지고 이게 좀 법적으로 전략을 세울 줄 아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뒤늦게 얘기를 했겠죠. 지금 검찰에다가 넘기면 큰일 나.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선에서 끝내야 돼. 라고 얘기를 아마 했을 것이고 그래서 내놓은 것들이 진상조사단을 꾸리겠다. 그래서 이게 뭔가 어떻게 된 건지를 한번 우리가 제대로 조사를 해보겠다. 라고 해야 형사처벌이 일단 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말미에는 어쨌든 쇼잉은 해야 되니까 더 이상 회사 측에 손해가 돼가면 이런 주장을 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뭔가 으름장을 놓는 형식으로 마무리를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거는 정말 속된 말로 얘기하면 본인들이 후달린다는 얘기예요. 야, 아니 일단 검찰 수사를 의뢰하겠다 이래 놓고서는 슬쩍 발을 빼는 이게 뭐야 이게?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들이 뭔가 캥기는 게 있다. 이걸 반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이게 쇼잉을 하긴 했는데 섣불리 쇼잉 해가지고 이제 그걸 뒤에 가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큰일 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뒤늦게 막 수습을 한답시고 이제 수습을 한 건데 저는 그래서 시간은 우리 편이다. 이건 뭐 우리 저쪽으로 나르는 게 좀 웃기긴 합니다만 그래도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고 노력했던 기자, PD들이 지금 다 불이익을 받아가지고 변방에서 어쨌든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원복이 되는 데는 사실 법적인 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단계의 것들이 남아있기는 해요, 사실.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면 그래도 다시 정상화될 가능성이 매우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또 노조가 언론노조 MBC 본부가 검찰의 수사를 의뢰한다면은 이거 뭐 사측이 수사 의뢰를 안 해도 같은 효과가 나는 거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노조에서는 당연히 한다고 봐야 되고요. 도대체 그러면 이거를 왜 이렇게 법적으로만 계속 하고 옛날에 MB정부, 박근혜 정부 때는 막 전횡을 휘둘러가지고 막 불합리한 인사조치도 하고 했는데 이걸 왜 금방 원복을 못 시키나라고 좀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빌미를 주지 않아야 되기 때문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위법한 행동이니까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 맘대로 막 거침없이 그냥 위법한 행동을 한 거였는데 그거를 절차를 무시하고 뭔가 또 다시 원복을 시킨다는 명분하에 그렇게 해버리면 그 물러난 사람들은 또 언론의 자유 이딴 소리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할 거거든요. 직업 선택의 자유니 언론의 자유니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낙하산으로 보내느니 뭐 이따위 소리를 하면서 반론을 펼 거거든요. 근데 그런 빌미를 아예 애초부터 주지 않으려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여튼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하간 노조가 고소를 해서 그래서 검찰이 수사에 나선다면은 일단 뭐 사측은 무고죄는 당하진 않겠네요. 지금 사측 입장에서는 검찰에다가 뭔가를 들이미는 거는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상황 같으면 허위사실 유포를 고소를 해야 맞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황급히 지금 걷어들였다는 얘기는 검찰에서 객관적으로 수사가 진행이 되면 자기들한테 불리할 게 없다는, 자기들이 싸질러는 똥이 너무 많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기들 선에서 이거를 모든 걸 끝내야 되는데 노조가 그걸 보고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노조에서는 최대한 발견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를 단행을 할 것이고, 그렇게 돼서 검찰이 예전처럼 뭉개고 그냥 수사를 안 할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며칠 전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공영방송이 너무 많이 망가졌으니까 이걸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된다라는 뜻도 밝혔기 때문에 뭐 이거는 여러 가지 루트로 정상적인 절차,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절차를 밟아서 진행이 될 것이라서 뭐 지금은 하여튼 시간은 사측의 편이 아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짱구를 굴리고 나름대로 노력은 하겠지만 이거는 뭐 예전처럼 그렇게 전횡을 저지르기는 쉽지 않을 거고 하여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스텝이 굉장히 꼬일 것이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전망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프로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김프로 나와 있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아무래도 어제 검찰 인사 이야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어제 이제 중간 간부급 인사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중간 간부급 인사라 그러면 평검사들 이상 인사가 이제 있었는데 하여튼 대대적인 정기적인 인사가 있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번 인사를 보니까 아무래도 박근혜 정부 때 밀려났던 인사들이 대거 충용된 거. 사실 따지고 보면은 문무일 총장 역시 박근혜 정부 때 찬밥 아니었습니까? 그럼요. 박근혜 정부가 아주 제1원칙으로 지켰던 인사 원칙이 있거든요. 호남 인사들은 철저히 물먹인다. 예. 절대 등용하지 않는다. 그게 물론 이제 실무자급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의지가 상당 부분 반영된 거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실력이 있고 그 자리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검사들이 굉장히 한직으로 밀려나가지고 상당한 자괴감을 느끼면서 내가 이거를 그만해야 되나? 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할 정도로 아무튼 인사 전횡이 있었는데 예. 그런 검사들이 상당 부분 이번에 원래 가야 될 그리고 본인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서로 상당 부분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요. 자, 대표적으로 어떤 분들이 있는지 한번 좀 짚어주시겠어요? 크게 보면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이 있는데요. 2013년도에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가 그 수사팀이 폭발됐거든요. 줄줄이 자천됐어요. 그리고 줄줄이 자천된 다음에 정말 집요할 정도로 한직을 전전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2012년에 이제 대통령 당선이 되고 나서 2013년에 정권이 들어서서 제일 정권 초기일 때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장 서슬퍼럴 때. 그리고 박근혜 정권이 이제 뭔가를 하려고 막 이렇게 힘을 가장 많이 이제 가지고 있을 때인데 이때 어떻게 보면 정권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수사가 이제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예. 물론 그건 이제 본인들이 잘못해가지고 발생한 거죠. 예.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검찰은 이제 수사를 할 거리가 들어오면 수사를 해야 되는 게 역할이니까. 예. 그러면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했느냐, 대선에 개입을 했느냐, 그거에 관련해서 이제 수사를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정권이 막 시작됐는데 국정원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말도 안 되는 공작에 의해서 자기들이 선거에서 이겼다고 하면 정권의 정통성 자체가 이제 부정되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정말 총력을 다해서 막았거든요. 근데 이 검사들이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칼잡이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수사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리고 뭐 공직선거법 위반하지 말고 적당히 눈 가리고 아웅해가지고 그냥 결과를 내라고 하는데 그 말을 죽어라고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버티다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일단 총장부터 날리고 그 다음에 수사팀장으로 있던 당시 윤석열 팀장을 날려버렸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박형철 당시 검사가 부팀장이었거든요. 예. 이 양반은 사실 공안검사로 굉장히 엘리트 코스를 밟아오던 검사거든요. 근데 국정원 댓글 사건 때문에 처음 이제 특수부 검사들하고 같이 한 팀이 돼가지고 뭔가 손발을 맞춘 거예요. 예. 근데 그동안 본인들이 내 새끼라고 키우던 이런 공안검사를 이 건으로 아주 그냥 한직으로 날려버리고는 그 뒤로 굉장히 비열할 정도로 처절하게 응징을 했어요. 보복을 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박형철 검사 같은 경우는 그만뒀죠. 한 두어 번 물을 먹고 난 다음에 예. 내가 뭐 굳이 명예롭자고 일을 한 거고 검사로서 법률가의 양심에 따라서 내가 기소를 했던 건데 이걸 이렇게까지 나를 욕보이면 그냥 나는 뭐 밖에 나가서 그냥 옷 벗고 변호사 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본인이 고민하다가 그만뒀거든요. 예. 근데 상징적으로 보자면 그랬던 윤석열 검사는 지금 중앙지검장으로 복귀했고요. 부팀장이었던 박형철 검사는 검사를 그만뒀으니까 검사 자리로 올 수는 없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이제 반부패 비서관으로 왔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뭐 이제 박형철, 윤석열보다 알려지지 않았던 실무적으로 굉장히 일을 열심히 했다가 철저하게 찍혀가지고 한직만 맴돌던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진재선 검사라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대전지검 공판부장으로 있다가 예. 이번에 중앙지검 공안 2부장으로 왔거든요. 예. 근데 이제 공안 2부가 어떤 거 하는 데냐면 이제 선거 사건, 정치 사건을 담당하는 곳이거든요. 공안 1부는 대공 사건, 뭐 간첩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이제 주로 담당하고 선거 정치 사건을 담당하는 것이 공안 2부인데 공안 2부장으로 화려하게 복귀를 했고 김성훈 검사라고 굉장히 또 열심히 하던 검사가 있었는데 홍성지청 부장으로 있었는데 이번에 중앙지검의 공공형사부장으로 왔습니다. 예. 그리고 실무적인 역할을 했던 이복현 단성한 검사는 중앙지검 부부장으로 이제 발령을 받았거든요. 지금은 이제 명확하게 어느 부서로 갈 건지가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아마도 이 사람들이 이제 특수부 발령을 받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가 공중분해된 그리고 그 뒤로 철저하게 응징을 당했던 댓글 수사팀원들이 전부 다 중앙지검에 굉장히 수사를 하면 영향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곳으로 전부 다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게 박영수 특검팀이거든요. 근데 이제 특검팀 같은 경우는 어쨌든 검찰이 지난 정부 하에서는 원하지 않던 수사예요. 예. 그래서 검찰 단계에 있을 때는 어떻게든 이 사건을 뭉개고 미루고 해가지고 그냥 적당한 선에서 넘기려고 했는데 이제 국민적인 저항이 너무 크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제 특검이 생겨났고 그래서 특검으로 파견을 갔던 검사들인데 특검에 가서 열심히 수사를 해서 내놓은 결과가 결과적으로는 그 전에 검찰이 수사해서 내렸던 결과를 정면으로 뒤집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음으로 양으로 이제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면서 어쨌든 이제 실질적으로 저거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특검에서 복귀한 이후에 이 사람들한테 굉장한 불이익이 막 있었단 말이에요. 압박도 있고. 근데 박영수 특검팀에서 이제 열심히 나름대로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복귀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삼성 뇌물 사건을 전담했던 한동훈 부장 검사는 예. 대검 부패범죄 특별수사단에 있다가 이번에 중앙지검 3차장 검사로 왔는데 예. 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어떤 거를 하는 거냐면 검찰에서 가장 요직 중에 하나로 이제 꼽히는 거예요. 예. 가장 잘 나가고 가장 촉망받는 사람들이 꼭 거쳐야 하는 자리. 그리고 지금은 이제 중수부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실질적인 가장 큰 단위의 수사를 범죄 인지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인데 예. 이 특수부가 특수 1, 2, 3, 4부까지 있거든요. 이 부서들을 총괄하는 자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한 요직으로 이제 복귀를 한 거고, 이제 신자용 부장이라고 중앙지검에서 형사 4부장을 했던 사람은 상징적인 특수 1부장으로, 그리고 이제 블랙리스트 사건을 담당했던 양석조 부장검사는 특수 3부장으로 복귀를 했거든요. 예. 근데 양석조 부장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MB 정권 시절에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이 있었어요. 국무총리실에서 막 전횡을 이제 저질러가지고 민간인에 대해서 이제 대대적인 불법 사찰을 했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이때 이 사건이 나중에 이제 떠밀려가지고 검찰에서 수사를 하게 됐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어쨌든 정권에 부담이 되는 수사니까 이거를 최대한 뭉개라, 이런 이제 오더가 내려왔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당시 이름이 유명한 이제 최재경 중수부장이 결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증거를 수사팀에 넘겨주지 못하도록 이제 압력을 행사했었거든요. 예, 예. 그랬더니 양석조 부장검사가 뭘 했냐면 당시에 사표를 썼어요. 사표 쓰고 그냥 출근 안 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사실이 알려지면 검찰 수뇌부에서 이 오더를 받아가지고 협잡을 한 게 드러나게 생겼으니까 막 찾아가가지고 얼르고 달래고 해가지고 이제 돌이키게 했던 되게 결기 있는 검사거든요. 예, 예. 근데 이 검사는 이제 특수 3부장으로 왔고, 그리고 이제 비선 진료를 수사했던 김창진 부부장 같은 경우에는 승진을 해가지고 중앙지검 특수 4부장으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쭉 말씀드렸듯이 중앙지검의 특수 1, 2, 3, 4부장, 그리고 중앙지검에서 요직으로 분류되는 곳에 박근혜 정부 내내, 그리고 MB 정부 때 탄압을 받고 수사를 제대로 한다고 미움을 받고, 그래서 철저하게 응징을 당해가지고 귀양을 갔던 그런 검사들이 전부 다 복귀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 인사를 두고 일부에서는 볼멘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결국은 윤석열 사단이 복귀한 거 아니냐. 예. 그럼 이제 다른 의미에서 인사 전행 아니냐, 이런 불만도 있기는 한데, 근데 정말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가 살펴보면 예. 이 요직을 차지하고 간 사람들이 굉장한 칼잡이들이에요, 다들. 그러니까 정말 수사력이 뛰어나고, 예. 나름대로 똘끼도 있고 결기도 있고. 그래서 원칙대로 수사를 하려다가 미움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한직을 돌면서 칼을 갈았던 사람들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원복이 됐다는 의미가 있고요. 이것이 다른 의미가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렸던 청와대에서 문건이 새로 발견됐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것들이 전부 대대적으로 이제 검찰로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이 검찰로 넘어온 문서들이 제대로 수사가 되려면 정말 수사를 잘하는 사람들이 포진을 하고 있어야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문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에 대비한 포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그리고 그동안 박근혜 정권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하면서 수모를 겪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제자리를 찾아갔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인사는 검찰 내부의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아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감동적인 인사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강론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PD 수첩을 수사했던, 그리고 PD 수첩 PD들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던 송경호 검사, 이분이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장을 꿰찬 점에 대해서 언론노조 MBC 본부 전 본부장 조능희 PD가 기가 막히다, 이렇게 평가를 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예. 박근혜 정권에서 불이익을 당했던 사람들이 원복을 한 거는 맞는데요. 예. 그래도 이것이 아쉬운 점이 전혀 없는 인사라고 보기는 사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PD수첩을 수사했던 검사가 뭔가 이제 요직으로 다시 돌아온 것도 그렇고, 예. 유성 씨에 대한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됐던 검사들이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대표적인 3명이 최성남 부장, 이문성 부장, 이시원 부장, 이런 사람들인데, 당시 대검 감찰에서 이제 감찰을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징계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법무부에다가 올렸었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대검 감찰에서 청구했던 것보다 훨씬 가벼운 징계를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이문성, 이시원 검사 같은 경우에는 사건을 직접 담당했던 사람은 정직 1개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지휘를 했던 최성남 부장 같은 경우에는 감봉 1개월, 이 정도밖에 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정부의 입김이 너무 셌던 시절이기 때문에, 예.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국정원과 검찰이 잘못해가지고 없는 간첩을 만들어냈다 이러면 정부에 도움이 될 일이 없으니까 야, 이 사건은 최대한 뭉개라. 최대한 이슈가 되지 않도록 해라. 라는 방침을 계속 전달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징계를 최소화해서 받고 그냥 유야무야 지나가서 비판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 다음 인사도 사실 좋은 자리를 못 갔었어요. 예. 근데 이번에 뭐 간첩 증거 조작에 가담했던 그래서 징계를 받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돌아왔거든요. 근데 정말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뭐 딱히 나쁘지도 딱히 좋지도 않은 그런 부서로 왔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면 이 사람들은 사실 엄정한 잣대로 보면 검찰 전체의 신뢰를 이제 무너뜨리는 게 되기 때문에 좋지 않은 자리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예. 그리고 검찰 전체의 신뢰도 무너뜨리고 뭔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본인들이 안 할 수 있으려면 안 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지금 이제 복귀한 사람들처럼 뭔가 인사상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본인들이 이제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현실적인 거에 순응했던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렇게 정권에 봉사하고 순응하면 제대로 된 검찰 내에서는 확실하게 불이익을 받는다라는 시그널이 필요한 상황인데 예. 지금 그렇지는 않고 그냥 딱히 뭐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자리로 이제 간 걸 보면 이거 자체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요. 그게 뭐 흠결이라면 흠결이다 이렇게 보신 거군요.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번 검찰 인사 진용으로 MB 수사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일단 지난 정부 내내 검찰 내부를 아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평가가 뭐였냐면 야, 이거 칼을 제대로 쓸 줄 아는 사람이 제자리에 가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사를 여태까지 뭐 잘하고 제대로 하고 정말 수사력이 뛰어난 사람이 대접을 못 받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요직을 꿰차고 있어서 그러면 전반적으로 수사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럼 수사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정권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수사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해야 될 수사를 못하게 되니까 뭉갤 수 있고 본인들이 원하는 거는 하명 수사를 내리면 그냥 그 말은 잘 듣고 뭐 고분고분 따라서 하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돌아온 사람들은 다 좀 시쳇말로 안 좋은 말로 하면 똘끼도 있고 결기도 있고 예. 아니 검사가 가오가 있지 자존심이 있지 뭐 칼을 뽑았으면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사람들인데 다 수사력도 뛰어난 사람들이라서 예. 청와대에서 넘어온 문건이라든지 국정원에서 또 건너오는 이런 뭐 국정원 그 적폐청산 TF에서 건너오는 자료라든지 그리고 댓글 사건 수사했던 사람들이 현재 꽤 요직을 꿰차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해 수사를 제대로 하려다가 다 피해를 본 사람들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다 꿰뚫고 있어요. 메커니즘이나 이런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지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의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 근데 지금 아쉬운 점은 뭐냐면 검찰개혁이 이렇게 이만큼 쉽지 않다 하는 거를 사실 반증해서 보여주는 거기도 해요. 왜냐하면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가 고등학교 동문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전국에 있는 검찰이 정원을 다 채우지는 않으니까 2,000명 이쪽 저쪽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 한 고등학교가 2,000명보다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2,000명짜리 엘리트 집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검찰 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에 2,000명 정도 수준이면 한 달이 건너면 어지간하면 다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조직 내부 사람들한테 받는 왕따가 가장 두려워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지금껏 검찰이 인관한 다음에 평생 알고 지낸 사람도 2,000명 바운더리 내에 있고 예. 그리고 설사 검사를 그만둔다 하더라도 앞으로 알고 지내야 되는 사람들도 전부 다 이 검찰과 관련된 사람들일 경우가 크거든요. 근데 만약에 검찰 내부에서 찍혀가지고 쟤는 지 영달을 위해서 우리 검찰 조직 자체를 망가뜨린 사람이야 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순간 예. 그 사람들의 인생 자체가 이제 부정되는 걸 수 있거든요.
그냥 외톨이로 나와가지고 혼자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에 대한 공포가 검사들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갖는 것보다 훨씬 커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한테 스스로 개혁을 해라라고 맡겨두면 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오른팔로 칼을 들고 왼팔을 자를 수는 없거든요. 예. 다른 사람이 팔을 자르면 모르더라도 그걸 본인한테 기대하고 자기 배를 갈라서 수술을 해라 이렇게는 사실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인사도 보면 상당 부분 제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원복을 하고 예. 전투력이 있는 사람들이 제자를 찾아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내부에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는 인정주의 이런 것들이 작용을 했다고 봐야죠. 예. 그래 뭐 니네가 징계받고 이렇게 고생하고 했으니 그러면 뭐 지금이라도 적당한 곳에 가가지고 명예라도 좀 회복하고 나름대로 좀 해라 라는 인정 섞인 인사 조치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사실.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라는 거는 오롯이 검찰한테만 맡겨둬서는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지만 어쨌든 외부에서 작업이 있어야 하고 그렇게 작업을 제대로 하려면 어쨌든 아프더라도 일정 부분 좀 객관적으로 보고 나라 전체를 위해서 그리고 검찰 조직 전체를 위해서 좀 용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예. 근데 이제 그럴 채비는 충분히 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뭐 조국 민정수석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행은 될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아쉬운 점이 좀 있기는 하지만 또 현실적으로 최순실 게이트라든지 청와대 문건이라든지 뭐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건너오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하기는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사실 정말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수사를 지금 경찰한테 떼줄 수는 없거든요. 예. 왜냐하면 경찰이 지금 당장 가진 수사력이라든지 정보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수사를 너끈하게 하고도 남을 정도냐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거를 감안하면 제대로 된 칼잡이들이 제자리에 온 것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기는 하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검찰 내부의 셀프 개혁에 대한 한계 이런 거는 명확히 보여줬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 가지고 제대로 개혁을 실시하고 싶은 사람들이 또 해야 되는 거는 투트랙으로 가야 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당면한 굉장히 뭐 중요한 사건, 최순실 사건이라든지 뭐 국정원 사건이라든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또 싸잡아서 비난하면서 막 그렇게 할 거는 아니고 좀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다. 그리고 지금의 맨파워로 그런 수사들을 진행했을 경우에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수사를 했을 때 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지금 4분 가까이 최대한 늘려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 잘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칼잡이들이 제자리를 찾았다. 이 점으로 오늘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김프로 수고하셨고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뵙겠습니다.